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나요? 아, 나도 이제 몸이 진짜 예전 같지 않아. 저도 2년 전부터는 이 말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왜,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건강의 이유입니다. 저는 산행과 백패킹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산에 다녀오면 너무 힘들고 그 피로가 며칠이 지나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은 위까지 쓰리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대사항포진까지 겪고 나니까 정말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넘어서도 활력이 막 넘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50대부터 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세계적인 비타민C 전문가인 토마스 레비 박사는 노화의 본질을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화의 본질을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하루 푹 자면 회복됐고 감기에 걸려도 며칠 지나면 그냥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레비 박사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조금씩 녹슬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염증, 과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세포는 조금씩 손상됩니다. 젊을 때는 손상보다 회복이 빨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복이 손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예전 같지 않아. 사실 저는 비타민C를 20년 넘게 먹어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힘들 때는 조금 더 먹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하루 1000mg 정도를 습관처럼 먹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특별한 효과는 못 느꼈어요.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는 정도였죠. 그래서 한동안은 비타민C가 진짜 정말 그렇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면서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가 줄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것 같은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레비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였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비타민 C를 그저 감기 예방용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20년 넘게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죠. 하지만 레비 박사는 비타민C를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슬 때 그것을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피부, 잇몸, 연골은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이 생기는 괴혈병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면역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안에는 혈액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비타민C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면역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감염에 노출되거나 피로가 심할수록 비타민C 소비량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몸속에서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죠.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오래 저장해 두지도 못합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 배출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기름을 한 번 넣고 평생 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료를 공급해줘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일반 권장량은 100mg 정도인데 의사들도 다 그 정도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토마스 레비 박사나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메가도스를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권장량이라는 것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한 양이라기보다는 결핍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양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양이라는 거죠. 반면 최적의 건강을 위한 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운동량, 수면, 염증 상태, 생활 습관 모두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산행과 백패킹을 자주 했고 잠이 부족한 날도 많았고 또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황재 박사님의 책을 보게 되고 바로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죠. 산행을 다녀와도 피로가 훨씬 덜했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위가 항상 너무 많이 쓰렸는데 그 증상도 이젠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실 밤을 새고 다음날 위가 아픈 건 젊을 때부터 있던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감기나 몸살에 걸리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걸려도 예전처럼 오래 가지 않았고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줄었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감사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나 이제 늙었나 봐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인생은 비타민C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또 어떤 59세 여성분은 10년 넘게 복용해 왔는데 위 내시경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40대 위 상태라고 말했다면서 자신에게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잇몸 출혈, 잦은 배뇨로 고생하던 분이 메가도스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좋아졌다는 경험담에는 무려 232명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하나만으로 건강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본 위에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건 역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가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내 인생은 비타민C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런 말들 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나이 들므로 인해 불안하고 또 실망스러웠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